한 가지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메시가 떠난 이후로 유럽은 더욱 황량해졌습니다. 어디서 이런 숙련된 전통 선수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36세의 메시는 그의 피크 시절보다 많이 느려졌으며 이제는 경기 전체에서 그 전보다 우아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듯이 메시는 유럽에서 몇 년 동안 그의 피크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40세까지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유니폼을 입고 자유킥 골을 2개 넣은 메시는 그의 독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밀한 스루 패스로 메시의 시야는 전체 미국보다 더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 컨트롤에 관해서는 정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메시는 정말 한 사람 팀으로 뛰고 있습니다. 스캔들을 피하려는 것 외에도 메시는 현재 가장 강력한 유럽팀에 합류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메시라는 이름이 갑자기 다시 유럽 이적 시장을 밝힌다면 줄 서 있는 클럽들의 줄은 몇 킬로미터에 이를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팀이 선택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의 부족함이 없으며 퀄리티 있는 중앙 미드필더의 수는 가을의 나뭇잎과 같이 풍부합니다. 비록 많은 수위 선수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적하였지만 10번 자리 선수들의 공급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번 자리는 슈팅, 패스, 그리고 게임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완벽한 공격수들을 의미합니다. 가끔씩 프리킥을 차거나 센세이셔널한 드리블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는 메시를 기준으로 같은 위치의 선수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을 둘러보면 아마도 해리 케인만이 메시의 수준에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추측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슈퍼히어로가 모든 가능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공격수가 트로피룸에 어떠한 컵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조금은 막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리 케인이 모든 팀에 적합한 완벽한 선수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순수한 스트라이커이지만 그 이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는 깊게 내려와 멀리 있는 창조자의 역할을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무리 능력은 암살자와 같지만 케인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볼 마스터 케빈 데 브라이너만큼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큰 클럽이 케인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바이에른 뮌헨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며 토트넘에게 3에서 4배의 금액을 제안하여 케인을 영입하려고 합니다. 이적 전문가 페브리치오 로마노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은 바이에른 뮌헨이 제안한 1억 2천만 유로를 넘는 금액에 끄떡끄떡이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오직 해리 케인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해리 케인이 동의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비록 30세의 나이에 잉글랜드를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긴 하지만요. 떠날 것인지 머물 것인지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해리 케인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토트넘에서 청춘의 한 해를 더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모습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도약을 감행할 것인지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지만 일단은 해리 케인의 생각을 잠시 뒤로 하고 바이에른 뮌헨으로 나아가 봅시다. 가장 큰 질문은 왜 해리 케인이어야 할까요? 우선 30세 이상의 선수에게 1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것은 바이에른 뮌헨의 이적 철학에서 큰 변화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경치 속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물결에 맞서 수영하는 오아시스처럼 보입니다. 낭비적인 거래를 거부한 다음 갑자기 하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은 꽤나 페이스 변화입니다. 같은 돈으로 바이에른 뮌헨은 분리가 속한 더 젊은 스트라이커들을 쉽게 영입할 수 있었을 텐데요. 동료 독일팀에서 선수를 사오는 것은 바이에른 뮌헨에게는 깨기 어려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번 시즌에 갑자기 변화한 걸까요? 이번 여름 바이에른 뮌헨의 지출 전략을 살펴보면 꽤 명확한 모토가 보입니다. 콜라드 라이머, 게레이루 등의 프리 트랜스퍼에 집중하거나 김민재와 같은 대형 어필을 하는 것과 같은 거래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현재 흐름에 맞서기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지난 여름 3,500만 유로 미만의 거래인 사디오 마네, 마티스 텔, 라이언 그라벤베르와 같은 거래는 큰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라인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사디오 마네입니다. 이는 경제적, 전문적 실패뿐만 아니라 바이에른 뮌헨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사례입니다. 사디오 마네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남긴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은 대규모 계산 실수였습니다. 이는 바이에른 뮌헨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고치려고 애쓰면서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 상황을 남겼습니다. 사디오 마네 자신부터 유리한 나겔스만 감독, 올리버 칸, 하산 살리아미지치까지 이 실수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더 이상 단축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가 왔습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해리 케인이 필수 선택입니다. 케인의 클래스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스트라이커이면서 진정한 10번짜리 선수라는 점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라인업이 현재 극적으로 부족한 유형의 선수입니다. 해리 케인과 함께라면 토마스 투헬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마무리 스킬을 향상시키며 창의력을 높이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케인이 함께하면 분리가 재기하기 전보다 분명히 분데스리가를 정복하는 것은 더 도전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위치는 새로운 수준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해리 케인은 올라운더 선수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바이에른 뮌헨 리더십에 만장일치한 스인을 얻고 있습니다. 독일의 거장이 국제거래에 이토적 결단을 보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많은 라운드의 협상과 토트넘의 지속적인 거절 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말하고 난 뒤에 바이에른 뮌헨은 승리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의 타이틀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언어, 문화 및 환경과 같은 여러 어려움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메시와 같은 재능 있는 10번 자리 선수들을 얘기할 때 메시의 친한 친구이자 동맹인 네이마르를 잊을 수 없습니다. 네이마르의 피크 때 그의 클래스는 아마도 메시와 로나우도보 아래 약간 낮았을 것입니다. 팀을 이끌 때 네이마르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힘입니다. 메시가 할 수 있는 것을 네이마르도 높은 수준으로 흉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네이마르,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네이마르와 같은 재능 있는 10번 자리 선수조차 2023-2024 시즌에 어디서 뛰게 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 1 개막 경기를 로리앙과 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파리 기반 클럽의 현재 상황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최근 몇 일간 파리 생제르맹은 꾸준히 엠바페를 징계해왔습니다. 그에 대응하여 프랑스의 포워드는 팀을 자극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네이마르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파리 생제르맹의 혼돈에 지친 나머지 떠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파리 지역팀은 네이마르에게 여전히 징계 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신문 레콰이프에 따르면 루이스 앙리 감독과 축구 고문 루이스 카밍은 개별적으로 5명의 선수를 호출했습니다. 이 선수들은 네이마르, 베라티, 후고 에키티케, 레나토 산체스, 후안 베르나트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시즌에 팀 계획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관찰하면서 네이마르는 이러한 발전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는 브라질 선수 역시 떠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1992년생 포워드에게는 다가오는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엠바페의 격변 이후 파리 팀은 엄정한 성명을 내보냈습니다. 클럽에 더 이상 기여하고 싶지 않은 선수들을 계획에서 배제하려고 합니다. 지난 몇 년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죠. 스카이 스포트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은 합리적인 제안으로 네이마르를 떠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출처에 따르면 파리 팀은 이 거래로 5,800만 유로에서 9,200만 유로 사이의 금액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금액은 그를 2017년에 얻기 위해 지출한 2억 2천만 유로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현재 바르셀로나, 첼시 및 아릴랄은 모두 이 브라질 스타의 서비스를 원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젊은 재능 주드 벨링햄도 10번 자리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이는 카를로 안체로티 감독에 의한 전술적 변화입니다. 벨링햄의 본연의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인데요. 카림 벤제마가 떠난 후 안체로티는 새로운 지휘자가 절실합니다. 모든 레알 마드리드 공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요구는 카림 벤제마가 레알 마드리드 시스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면 합당하답니다. 하지만 주드 벨링햄이 여름 투어에서 선보인 것은 여전히 벤제마의 역할을 대체하기에는 멀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메시가 들어올 때 벨링햄의 위치는 상당히 흥미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뛸 가능성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유럽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떠난 후에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고요한 결정으로 이 대륙은 고전적인 10번 자리를 그리워할 것입니다.